예, 지난번에 계속,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에서 여진족과 토착외구 양극단 세력이 계속해서 이 주류 한민족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라도 물론 북한과 친하고 통일, 소위 친북 하고 그리고 통일, 이것을 어느 것보다도 우선시하는 세력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체제가 어떻게 되든 지금 뭐 살아간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어떤 체제로든 통일이 돼야 하고, 이것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흔히 말하는 친북 세력, 신이 아니라 종북 세력,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쪽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또 이제 반대편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과 척을 지는 거야. 뭐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은 어떻게든 싸움을 이렇게 해서 긴장관계 좀 이제 그러니까 뭐 북한이 도발을 해서 무슨 그에 대한 규탄하는 거 그거까지는 좋습니다만,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자꾸 풍선을 날리기를 해가지고 체제 거기에 민감한 얘기를 자꾸 북한에다 어떻게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과 더 긴장 관계가 돼야, 그래야만 이제 물론 한국이 더 북한 쪽 대륙 쪽과는 척을 지고 이제 해양 쪽에 가까워지니까 그런 효과도 있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국민은 사실 요 두 가지를 자꾸 선택 강요 당하고 있는데, 북한에 큰 관심이 없는 계층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관심이 없다는 게 물론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태평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북한이 물론 도발을 하거나 이렇게 위협을 하면 당연히 또 나라를 지켜야 되겠지만은, 또 이제 북한은 조용히 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크게 이렇게 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만한 상황이면은 그렇게 지나도 되는데, 자꾸 이렇게 더 큰 문제가 일어나야 되고 이러길 바라는 그런 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만 북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죠. 과거에도 조선일보에 MK 리포트라고 이제 한 섹션으로 그냥 막 북한 리포트를 많이 내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이제 별도 섹션할 가치는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그때가 10여 년 전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이제 근래에 이외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 2명이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유권자를 쳐서 대충 많이 해서 3천만 명이라고 치면, 탈북인이 한 200만 명 된다면은, 물론 2명 정도 되겠지만, 이건 비율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적어도 겉으로는 주장하는 게, 북한을 이제 어떻게 이겨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 그런 적대 정책에서 이기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대부분 민생을 걱정해야 될 이제 국회의원 이런 쪽에 이런 사람을 이제 둘이나 그렇게 집어넣었다는 것은 충분히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이제 비례대표 여성이 이제 50% 이상을 할당하게 돼 있고, 지역구도 30% 이상 공천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례대표 의원을 그것도 대개 여성을 어떻게 집어넣는 경우는 어떤 구색 맞추기 경우가 많은데, 탈북자 이제 여성들이 오히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남자를 비례대표 남자 정원이 상당히 적고, 들어가야 인재도 상당히 차고 넘치고 자리는 좁은 상황에서 남자 정원 속에 이제 비례대표를 탈북인을 집어넣었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남자 지역구도 뭐 대구를 주로 텃밭이라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지역색으로 되니까 그보다는 수도권이 더 힘이 있고, 수도권에서 당선이 거의 유력시 되는 강남 쪽에 또 공천했다는 거, 이것은 거의 의도적으로, 의석수는 2밖에 안 되지만 그야말로 탈북자이며 적대 정책을 하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런
정책을 하는 그 당의 주목적으로 삼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마치 뭘 연상하냐면은 과거 중국에서도 이 중원 지방이 있으면은 중원의 권력 투쟁에서 그 밀려났던 사람이 그 춘추 전국 시대에도 오나라라든지 남방으로 망명해가지고 그쪽의 지도자가 되었죠. 예, 그러니까 미개한 지역에 가서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북한에서 이제 싸움을 하다 이 망명한 사람은 남한 가서 지도자가 되는 이런 좀 과장이겠지만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서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어쨌든 이건 좀 그냥 의견에 불과하고 20일 동안 그러니까 김정은이 나타나지 않은 그 얘기가 이제 그 국내외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사실 그로 인해서 뭐 외신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뭐 이렇게 떠드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도 책임 있는 그 국회의원 당선자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은 긴가민가 그럼 아주 좀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사실 뭐 소위 반공태세가 돼 있는 사람이라도 북에 갑자기 지도자가 갑자기 죽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뭐 사실 저희도 어릴 때 김일성 아직 그런 경험이 없을 때는 김일성이 죽으면 뭐 큰 변화가 있을 줄도 생각했지만 그런 거 전혀 없었고 김일성, 김정일이 죽어도 아무런 뭐 별일 없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또 혼란 지금 이제 차곡차곡 뭐가 돼가고 있고 트럼프와 이제 어떻게 그런 협상도 돼가고 있는데 오히려 더 그런 거 아닐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상상했습니다. 뭐 과거 김일성이 이제 김영삼하고 대통령하고 그 남북 회담을 해서 혹시라도 남한이라든지 이쪽 진영에 큰 양보를 하게 될 거 그게 그럴까 봐서 이제 북한에서 제거된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걱정 아닌 걱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혼란과 변고를 이제 때로는 우리 국민이 우려도 하게 됐는데 결국은 20일 만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가 국민들은 알아보고 싶어 하죠, 사실. 그렇게 해서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은? 예? 국민들은 오히려 그냥 더 반가워 한다고 하면은 좀 과장이겠지만 이거 좀 해소가 됐으니 오히려 좀 속 시원하죠. 그러고 그만큼 이제 20일 동안 국민들 뇌리에 자꾸 막 이렇게 끼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국민과 김정은은 더욱더 친숙해졌습니다. 국민은 북한에 이렇게 아까 얘기한 이렇게 북한에 이제 평소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자꾸 북한에 관심을 두게 돼 있고 김정은 씨는 아직 30대입니다. 뭐 진짜 뭐 크게 잘못된 건강도 아니라면 뭐 50대까지 그러면 뭐 앞으로 20년 후에라도 20년간을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내다 그때 진짜 남과 북이 뭐 가까워져 가지고 서로 무슨 서로 이제 가까워져서 그럼 우리 통합 설사 각각 체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유럽연합처럼 무슨 그런 대표자를 세우자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혹시 또 국민 생각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뭐 그걸 저희가 뭐 꼭 어느 편에 서 가지고 뭐 그러면 큰일이니까 막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수순을 밟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제 김정은 씨와 이렇게 친숙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튼 그런 건 이제 일종의 뭐 우려도 될 수 있고 우스개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고 진지하게 결론을 내자면은 탈북자 정보 취득면에서 이제 우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그 보수단체 뭐 어디 그런데 잠깐 알바 뭐 했더니 젊은 친구 탈북자는 굉장히 우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목숨 걸고 탈출한 그 갑실현이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우대를 할 수는 있는데 이 양반들한테 강제 권력이 있는 그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아무리 우대를 하고 뭐를 해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은 뭐 직접 명령권이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국정조사권 그리고 그 정보 열람권 여러 가지 권력들 뭐 아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것이 있고 이렇게 나가는 장관 도지사도 이제
뭐 탈북자가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쪽을 핵심으로 우대하는 정당이라면은. 그리고 쪽 양반들 또 뭐 그런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그 마녀사냥은 이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자꾸 갖다 붙이는 걸 사냥을 하는 거죠. 이건 지금 분명한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이러한 이제 비판의 기준은 과거 반공태세가 더 이제 강화되었을 때 그때의 그 기준보다 오히려 좀 덜 된 그런 기준에서 보는 겁니다. 과거 이수근 씨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 이제 귀순했고 꽃다발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총탄 세력까지 받으면 이제 목숨 걸고 나왔는데도 계속 감시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아주 지극히 그냥 평범한 의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 이제 어떤 그쪽 두둔하는 이제 정치 세력에서는 엄연히 국민에 의해서 뽑힌 이제 국정 지도자다 이렇게 분명히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앞에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하필이면 그 힘든 남성 비례대표 후보의 그 부족한 인원 중에 하필이면 그 비례대표 후보 그나마 현재도에서 각계 전문가를 해야 되는데 탈북민이 뭐 200만 정도 된다면 몰라도 그쪽에 그 정원에 집어넣었고 그것도 남성 후보 가장 되기가 훨씬 힘든 남성 후보에 그 탈북인을 집어넣었고 그리고 또 지역구 후보도 가장 경남도 아니고 저 수도권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핵심부에 이렇게 집어넣었고 어쨌든 간에 국민의 선택으로 된 거는 분명합니다. 국민 선택으로 되었으니까 국민이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인데 당신들이 왜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고 빨갱이 이러냐 그분들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친북 시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더 이상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입을 닫아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이면 진짜 어떻게 될지 정말 가관이 될 건데 하여튼 이 두 양반들은 이제 기왕 뽑혔으면은 국내에 와 있는 소수 탈북민을 위한 복지 정책에 좀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국내 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이제 소수자들을 대표하니까 그 외의 그냥 조선족 기타 이민자들 그분들을 위한 복지 이런 것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좀 더 다음 달 이번 달 지나가서만 더 봐야겠지만은 앞으로의 전국은 정말 진짜 양극단 대립 세력이 상당히 좀 변화될 거. 제가 이제 지난 선거일 날에 정말 제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여진족과 토착외구의 대립 구도가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실마리는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약간 다행스럽습니다.